21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19일 충북 청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첫 순회 경선이 열렸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각 후보의 지원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전을 펼칩니다.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좀 이름이 뭐예요? 이 부엉이는 똑똑한 부엉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똑부라고 하고 김동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닮지 않았나요? 안 닮았나요?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서 첫 대권에 도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후보도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인정으로 충청권 오셨는데 충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공백기가 길었던 김경수 후보. 기다려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김경수 후보님이 꼭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현장에서 지지율을 체감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그를 응원합니다. 정책도 좋고요. 한결같습니다. 크게 문제없이 당을 잘 대표를 해갖고 잘 이끌어갔고요. 윤석열이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지금 상황을 빨리 복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쏠렸습니다. 민심의 캐스팅 보트라 불리는 충청에서의 첫 경선. 오늘의 주인공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들은 저마다의 충청과 인연을 내세웁니다. 충청의 사위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충청의 아들 기호 3번 김동연 민주당의 김동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기호 2번 충청의 친구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충청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날 투표엔 권리당원과 대의원 총 6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7,057표, 득표율 88.15%입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 이변은 없었습니다. 팔 좀 주세요. 건강하세요. 사진 마음대로 안 되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많으셨습니다. 아쉬움을 안고 다음 일정을 준비합니다. 경선 둘째 주, 후보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한 자릿수 지지율이지만 완주 의지를 보인 김동연 후보.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무허가 판잣집 출신입니다. 세상의 불공정과 불공평에 분노하고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각각이 존중받고 존엄을 인정받는 모두의 나라, 삶의 선진국, 모두의 나라, 삶의 선진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경제부처 요직을 두루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총리님 보필해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걸어온 경제 관료의 길.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부총리로 임명됐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관세 협상에 나선 미국 출장길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회의 나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합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 폭탄, 너무나 지금 절박하게 우리 경제가 대처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김동연 후보. 민주당 후보 중 가장 앞선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후보. 뒤처진 만큼 부지런히 발로 뛰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수 박사도 바빠시네요. 정치 좀 잘하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진짜 어렵고 힘듭니다. 진짜 이런 파국은 없어요. 죽게 아니면 살기요. 먹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보 그러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후보님은 언제 오셨던 거예요? 한 번은 추석 때 오신 거예요. 설에 오신 거예요. 두 번이나. 명절 때. 사실 이 시장은 김경수 후보와 인연이 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던 국밥집. 20여 년 전 노 전 대통령이 만년 꼴찌의 지지율을 딛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 또한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후보. 퇴직 후 봉하마을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따라다니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렇게 보이는 일이고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그 뜻을 이어 정치에 뛰어든 김경수 후보. 2012년 김해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연이어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경남도민들의 강렬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지역 지자체장 출신임을 내세웁니다. 우리 당의 다른 두 분 후보님이 수도권 단체장 출신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단체장 출신인 제가 그분들보다는 지역의 요구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를 사퇴한 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으로 시작해 2번 연속 당권을 거머쥔 이재명 후보. 스스로를 변방의 장수라 칭하는 그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남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못하겠다고 선언한 그는 여러 논란에도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인 청년배당도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복지 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중앙정부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권 주자로 떠오른 건 2016년. 날선 비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보니까 조폭 국가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 국가가 강자들 편을 들어가지고 약자들을 쥐어짜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대선 후보 경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밀려 3위에 그쳤습니다.
네 분의 후보를 이 자리에 2022년에 이어진 두 번째 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팽팽히 맞섰습니다. 안전망입니다. 기본소득 같은 이런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연 100만 원만 해도 한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하지만 0.73%포인트,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대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호불호가 나뉘는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후보. 그의 두 번째 대선 도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 그의 행보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중도와 보수를 껴안기 위한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상,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책 철학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출마 선언도 온라인으로 발표한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진영과 이념 대립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첫 행보는 AI 기업 방문. 100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책 간담회에 집중한 전략. 각계각층의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태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득점을 더 높이는 것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저하하지 않는다. 여기에 모든 핵심적인 활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또 다른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과가 정리되어 있는 어대면 경선이라면 국민들이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경선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은 정치 후진국에서는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 경선에 불참한 김두관 전 지사. 당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선 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건 두 후보도 마찬가지. 우리 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국민 참여하는 국민 경선제 전통이 깨지고 그럼으로써 더 큰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 이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경선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선 규칙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 결과는 다음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마지막 순회 경선. 15,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이색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10여일간 이어진 일정의 끝,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선자를 공표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적 득표율 89.77%,
경선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면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는 것,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득표율 90%에 육박하는 일방적인 경선이 오히려 주목도를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좁혔습니다. 4월 29일 국민의힘 당사.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당사로 향합니다.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가 발표되는 날. 여론 100%였던 1차 때와 달리 2차 경선엔 당원 투표 결과가 반영됩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될까? 지지자들이 숨죽여 발표를 지켜봅니다. 발표를 다 함께 무대에서 같이 듣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타깝게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남기신 후보님들께서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8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왔습니다. 21대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공하세요. 내가 찍으면 됩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명 반탄파의 핵심 인물로 전통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국수 맛이 최고. 오늘 아침에 좀 부실하게 먹고 왔더니 더 맛있습니다. 맛있었어요? 원래 맛있는 게 더 맛있어요. 1980년대 구로공단의 노동운동가 출신인 그는 90년대 중반 보수정당에 입당 후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정치와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가장 먼저 전태일 기념관을 찾은 김문수 후보. 약자들을 위한 후보임을 강조합니다. 노동자층과 또 명시의 서민들, 농민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소외되어 있다. 호남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아마 제 골프 후보들은 없다고 보죠. 저는 처가 자체가 호남입니다. 제 자신이 노동이나 국민들 삶을 계속 살아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그가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건 탄핵 국면에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거대 야당에 맞서는 강한 후보로 주목받은 겁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사 현장. 나경원 후보가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다음 날 관저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던 나 후보는 명실상부 윤심 후보였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그 드럼도 정말 멋진 액션이었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지금 프레임 그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리에서 그렇게 외쳐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이야기나 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저는 사실은 어제 제가 드럼통에 갔다 들어갔었어요.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후보.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뒤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보수 중진 의원으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나 후보는 자유 대한민국의 이념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 세력에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인가입니다. 제2의 6.25 전쟁, 건국 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마 선언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 됐습니다. 계엄군이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때 계엄군을 막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군용 차량을 막아설 때 의원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탄핵안 투표에도 불참하셨는데요. 그 사회에서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은 다양하니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오늘로써 언론인 대상 백브리핑을 지금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많은 기자회견장에서의 충돌은 나경원 후보가 자리를 뜬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야, 그런 거 민주당 가서 민주당 가서 야, 민주당 그런 거 있냐고. 야, 너 자주 바꿨어. 누구지 대로 나가. 질문하는데 왜요? 야, 질문 같은 질문을 해. 왜 편파적인 질문하냐 이거야. 왜 편파적인 질문하냐 이거야. 이쪽으로 더 못 들어오세요. 지금 맞아가지고 이쪽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입장을 밝혔던 홍준표 후보. 주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합니다. 저희 지난 30년 정치 여정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의 꿈이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검증 안 된 정치 초보 대통령 선택했다가 우리 참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며 지지자들 앞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 둘, 셋. 그 홍준표 경남 진주 때 지금 한 3대째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홍 후보는 1996년 정계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 원내대표, 당대표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고 대선에도 3번이나 출마했습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해온 홍준표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셔서 후보가 되신 후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 쪽에서 뭐 단일화 제안 같은 건 전혀 응하시고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만하십시오. 뭐 말이나 되는 질문을 하면 내가 받아주죠.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판을 깨려고 아예 작정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되는 말을 좀 질문하세요.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해 홍대 거리를 찾은 홍준표 후보. 여기 아니고 많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속 시원한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그는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2030 청년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방법이었고 그렇게 해서 또 홍준표의 나라를 선택해주면 우리가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길을 넓혀주세요. 인사들 하시면서 갈 수 있게 조금만 넓혀주십시오. 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된 대통령 탄핵을 두고 후보들 간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비상계엄 옹호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어떻게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첫 토론부터 충돌했습니다. 굉장히 정책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의 큰 환호와 함께 한동훈 국회 본관 앞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한동훈 후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한 한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입니다.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를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아쉽지만 아이고 이뻐 죽겠네. 저는 한동훈 같은 사람은 나는 공적 마인드가 확실해서 좋아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잘못된 글을 반듯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잖아요. 뭐 배신자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배신한 거는 저는 100번도 옳다고 생각해요. 검사 출신으로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했던 한 후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23년 말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 180대 1로 민주당에 싸우면서 몸살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하면서 할 말 하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계엄날, 계엄 저지에 즉각 나서는 선택을 했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매운맛 새우깡하고를 개인 방송을 통해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한 후보. 친숙한 이미지로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의 팬미팅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광적인 한 후보의 유세 현장. 제가 어제 출마 선언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왕 나선 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은 밤이니까 제가 뭐 딱딱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잘할 거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다른 탄핵 찬성파 안철수 후보.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네 번째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여전히 좀 약하다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계시네요. 강하신 분도 계시는데. 도덕성과 능력, 높은 중도 소구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해 안랩을 창업한 그는 2011년 정치에 입문 후 여러 정당을 거쳐 대권에 도전해 왔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직전과 직후 두 번이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가 보수의 텃밭을 공략한 안철수 후보. 파이팅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자 없습니다. 네. 영주 사람. 예. 저 영주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경선 초기 1차 컷오프에서 나경원 후보에 밀릴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이에 안 후보는 탄핵 찬성파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이 같은 분들과 함께 그렇게 경선을 하시라. 안철수 후보의 정면 돌파는 성공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2차 경선에 올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네, 축하드립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두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후보는 지금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3년 만에 실패하셨는데 어떻게 또 뽑힐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 찬성과 반대, 2대2 구도에서 치러진 2차 경선 토론회. 후보들 간의 설전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당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한 대표가 자꾸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했는데 계엄 막은 것은 야당입니다. 한 대표는 그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엄 해제의 주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엄 선포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이 없습니까? 후보님, 네, 그러니까 깐족거린다는 얘기 자체는 했겠죠. 정말 이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게 자신 있으면 쓰시는데요. 지금 홍 후보님이 하시는 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서로 안 하시는 게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우리 당을 보시는데요.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깐족거리면서 해봅시다. 후보님은 깐족거리십시오. 저는 안 그럴게요. 저는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출범에 3파를 하시는 건데 이 3파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잘못되면 이게 아닙니다 이야기도 하고 당내 의원들 모아가지고 이거 막아내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반탄과 찬탄을 가장 극명하게 대표하는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최종 결선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탄핵 전선에서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마지막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가장 대표주자인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건 내란과 같은 거다. 그러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잖아요. 추정 60분은 여야 경선 후보 모두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인터뷰를 고사했습니다.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과연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요? 다가온 3일, 이 중 한 사람이 당원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경선을 치르지 않은 인물과의 단일화를 논의하는 모습. 이를 두고 민주적 절차인 공당의 경선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를 비롯한 또 다른 변수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최연소 출마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정권 교체, 권력 교체가 아닌 세대 교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이른바 단명 빅텐트에도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과학기술의 빅텐트를 강조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쟁이 될 겁니다. 저나 안철수 의원님 같이 이공계에 대해서 그래도 관련이나 또 이해가 있는 사람들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도 보면은 그 안에서 탄핵 반대파라든지 이런 반지성의 영역에 계셨던 분들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거든요. 이 추세면 저는 결국 지성 그리고 미래 이런 키워드로 제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정의당 등 원외진보 3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권영국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등 수많은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거리의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킨 다양한 목소리를 특히 사회의 약자 그리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 알려야 되고 원내 3석의 진보당 후보는 김재현 상임대표. 기호 1번 김재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광장연합의 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실현에 앞당기는 대선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목사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보입니다. 그것만 하나라도 한번 대조해보자 했더니 그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 아니 받으신다고 했는데 제지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 하나 해봐요. 메이저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 없어요? 그걸 끝내자. 나가. 아니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기자를 끌어내라는 얘기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세력의 신당 창당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른바 윤어게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표심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을 개몽시키고 이 나라를 구해냅시다. 윤어게인! 윤어게인!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를 성사시키려는 사람들. 저희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재명이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의견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빅텐트 안에 전부 모아드릴 겁니다. 안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오게끔 종용할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력이 커요. 한덕수 전 대행 역시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던 시기 적극적인 대외 행보에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과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긴 한 전 대행. 그리고 바로 오늘 임기 단축 개헌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보수 후보 가운데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던 한 전 대행. 하지만 그의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도 높습니다. 5월 11일이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때 대선 후보 등록 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2명이 나가서 표를 더 갈라먹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거를 더 치러 볼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끝까지 무소속 후보로 나는 대선에 완주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단일화가 안 되면은 나는 대선 출마 안 할래 라고 생각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힘에도 큰 변수입니다. 지금은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후보도 반 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라도 단일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반 이재명 전선에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한 전 대행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에 입장차를 보인 두 후보.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양보라는 거는 당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한덕수 총리께서 이낙연 총리한테 만나자고 연락했었다는 언론도 보도 나오고, 주로 동교된 게, 그리고 문재인 정권계의 분들하고의 이런 이 접촉면을 넓혀 가시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가 나중에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중심은 국민의힘이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단일화 과정, 그리고 대선 본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양측 세력 간에 상당한 갈등과 혼란과 분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분당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과 계파를 넘어 중도 보수 인사들까지 합류한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도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가 있던 날, 대법원은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비슷한 시각 노동자들과 만난 현장에서 선고 내용을 확인한 이재명 후보.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기간 내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11일 대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누가 최종 후보의 이름을 올리고 또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정치의 복원,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경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안팎에서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대선. 추정 60분은 이번 대선의 쟁점과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AI 시대가 현실로 전파함으로써 기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